예, 정읍고창의 유성엽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1차관께서 계시는데 지난번에 그 당정청 회의 참석을 같이 하셨나요? 아닙니다. 일요일 날. 차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그래도 알고 계시죠? 네, 보도를 보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는 좀 기대도 좀 가졌어요. 기대도 가졌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결론을 보고 나서는 실망을 넘어서 참 절망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뭐 김동연 부총리 모두 발언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추진 정책에 대해서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결론은 뭡니까? 재정을 확장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재정을 더 확장하겠다.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그 당정청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다려달라 하면서.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보면은 물론 지금 정부가 아직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고 예산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회 예산 정책처의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비교해 보면은 지금 예산 규모만 하면은 일자리 예산이 2017년도 28조 1000억, 2018년도 23조 2300억, 거기에다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 원 정도를 합치면은 그 예산상에 서 있는 것이 작년 금년에서 54조 정도 되는데 지금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는 좀 세 분류를 해서 한 42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자리 예산이. 그러면은 42조라는 돈을 집행을 했는데도 집행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 상황, 고용 상황이 이렇게 사상 최악으로 가고 있으면은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고용 대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예산이 마치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내년도에도 금년도 증가율 12.3%, 6% 이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도 무슨 뭐 23조 얼마를 좀 올리겠다 21조 6천억 수준으로 가겠다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 정부의 고민이 미흡하다 이거요. 작년 금년 일자리 예산이 적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54조가 되는 거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하면은 42조 정도가 되는 건데 어떻든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예산 문제보다도 뭐가 잘못돼서 그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예산을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재정 확대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것이 무슨 경기 부양을 일으키는 아주 뭐 참 마이다스의 뭐 손으로 이렇게들 알고 있지만은 재정 확대는 이제 치료제가 아닙니다. 경기 악순환에 필요한 일시적으로 필요한 치료제가 아니고 영양제일 뿐이에요. 영양제일 뿐. 지금 세계 선진국 국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 정책 쓰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아주 구시대에 잘못된 적뿐이죠. 자, 그 정도 하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국정농단을 일삼으면서 적폐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추락시킨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년간 2% 후반대일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4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정확하니 보셨습니다. 2.97%.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금년에 2.9%. 얼마? 그럼 2.9? 네. 다시 1%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2.8로. 3.0에서 2.9로. 예, 3.0에서 2.9로 수정했다가 다시 또 2.8로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이 2.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7 아니고요.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네. 전망이니까. 네. 그런데 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박근혜 정부 때만도 못 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연차별 성장률을 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성장률을 이야기했지만은 물가 문제라든지 고용 상황이라든지 또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박근혜 정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정농단을 일삼으면서 적폐를 쌓았으면서도 경제를 추락시킨 정부란 말이에요. 그 경제를 추락시킨 박근혜 정부보다도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 상황이 이렇게 더 어렵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 길게, 아주 길게 봤을 때 저희 경제의 성장률은 아주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제 잠재 성장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유 경제부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유일호 부총리. 예, 제가 그분들한테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3.2% 수준으로 경제를 추락시켰단 말이에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2.9% 아까 후반으로 추락을 시켜서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납니까? 뭐 제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니까 거기까지 기억하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습니다. 경제난의 원인을 찾아서 대답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세계 경제 탓을 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졌는데 그 나빠진 이유가 뭡니까? 잠재 성장률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정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나 잠재 성장률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나 이건 정말 너무 안이한 변명, 책임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 이제 그런 긴 추세에다가 덧붙여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성장이 3.1%를 기록했는데 그때 상당히 성장을 주도했던 것이 이제 투자였는데요. 그 부분이 이 투자는 작년에 설비 투자 같으면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또 그 외에 내수 회복 속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지만 2.9%로 소폭 낮추게 된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게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면 감세를 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소비와 생산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대전제가 있어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본질을 어긋나게 하면서 오히려 세금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면서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그러고 추진하면서 부조금부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은 정말 짝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려면 제대로 펼쳐야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의 수정이 없는 한은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 의원님 답변 올릴까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 부분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 정부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그렇지만 IMF나 OECD나 다른 국제기구도 한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유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리하는 박영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